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헌법 마무리 특강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오면은 사실 이제 민법하고 형법의 치이기 때문에 공법과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틀 자체가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틀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재점검하는 시간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헌법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 헌법은 107조 1항, 그 다음에 107조 2항,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 이게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범 통제의 방식은 추상적인 규범 통제라는 게 있고, 구체적 규범 통제가 있는데, 우리 헌법은 구체적 규범 통제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 통제, 그 다음에 이게 법규 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 통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 통제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처분을 때리면 갑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취소 소송, 이게 이제 법원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뭘 주장하냐면 위헌, 근거 법령이 위헌이다. 요걸 주장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생각이 든다. 판단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헌재에다가 제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어떤 결론이 있을 때까지는 홀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지효가 있고, 여기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 그래서 이게 위헌결정 기속력,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을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야 할 실질적인 의무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47조 2항에 따라서 위헌 결정 기속력 시적 범위, 이게 장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헌법재판소법 41조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되는 거죠. 여기 헌재법 41조. 자, 추상적 규범 통제는 법률 자체에 대해서 소송 제기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안 된다.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 즉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여기서 주장해라. 즉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재판의 전제성이죠.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계속돼야 돼요. 취소 소송이 계속 중. 그 다음에 당의 법령이 여기에 적용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위헌 여부에 따라서 취소 소송이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결론과 이유가 나오는 경우여야 되죠. 이게 바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위헌 결정의 기속력의 시적 범위가 장래효다라는 걸 또 잘 봐야 되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직접 이제 헌법재판소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있는 재판의 전제성 플러스 알파로 뭐가 들어가나요? 여기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어야지만 바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 거죠. 우리는 규범 통제에 대한 이런 방식을 구체적 규범 통제다 라는 걸로 통찰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시적 범위를 보면은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 이후에만 효력이 미치는 장래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갑은 권익구제 효력을 얘한테는 못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갑은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래효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 확보,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잘 써야 돼요. 확보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갑을 뭐라 그러냐면 갑을 당해 사건. 그러면 얘가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 확보에 소급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얘랑 같은 어떠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서울에서 했다면 뭐 부산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애가 있을 수 있죠. 걔는 뭐가 될까요? 걔는 이제 동종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구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하지는 않았지만 취소 소송만 제기했다, 이런 애들은 병행 사건. 자, 그러면 이렇게 당종형, 이런 애들은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예외적인 소급표가 인정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종병에 대해서는 헌재하고 대법원이 공의 인정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 사건이에요. 일반 사건. 자, 얘 말고 예를 들어서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한 일반 사건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소급표의 문제냐면 여러분, 소급표에 대한 판단은 이게 처분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위헌 결정 이전에 처분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처분.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제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일반 사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좀 갈려요. 그래서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자, 헌재는 일반 사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원칙적으로는 부정하죠. 자, 이렇게 부정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 헌법재판소법 47조가 헌법재판소의 소관법령이기 때문에 소관법령의 규범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사익이 공익보다 훨씬 크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은 그냥 원칙 다 된다 그래요. 근데 예외를 허용하지 않죠. 그 예외가 뭐냐면 불가쟁력, 그 다음에 기판력, 그 다음에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면 뭐 이렇게 해서 한다.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종병 요거 볼 수 있고, 요거를 잘 봐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으로 넘어가면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친다. 그랬을 때 이때 예를 들어서 얘는 당해 사건이니까 미치죠. 그러면 이 처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무슨 사유냐? 이거는 중대명백설. 처분 당시에 위헌이 되리라는 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법, 헌법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니까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걸 위주로 해서 우리가 보면 자, 이 페이지에 위헌법률 심판의 요건이죠. 자, 이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현행 헌법상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따라서 헌재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사후적 구체적 규범 통제다. 107조 1항이죠. 자, 이러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자, 법률에 대한 통제잖아요. 그래서 법률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이 중요한데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것은 속적다죠. 그래서 첫째, 사건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그래서 속에 동그라미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과 관련해서 적에다가 동그라미. 셋째,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내용의 재판, 다른 내용의 다에다가 동그라미, 속적다. 이게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법률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데 헌법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헌법은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죠. 그러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폐지된 법률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되지는 않겠지만 예외적으로 개정법 부칙에 따라서 구법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과규정에 따른 경우. 그 다음에 법익 침해 상태가 지금도 계속 지속된다면 되겠죠. 자, 4번이 별표예요. 자, 법률 해석도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즉 한정 위헌 심판을 할 수 있겠느냐. 자, 헌법 111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41조 1항, 68조 2항에서는 위헌 심판의 대상을 법률로 국한하고 있는데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한정 위헌 청구라는 게 과연 허용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주문 자체를 대법원은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위헌 결정의 기속력, 우리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 그거는 위헌 결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헌 결정이 아니라 한정 위헌도 과연 기속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예요. 법에 한정 위헌이라고 박혀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취지죠. 자, 그렇다면은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한정 위헌 청구 자체도 부적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한정 위헌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자, 헌법재판소는 한정 위헌 결정 또는 한정 합헌 결정이라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존중, 즉 합헌적 법률 해석의 요청상 불가피한 주문 형식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 위헌 결정이 당연히 허용이 되고, 한정 위헌 결정이 허용이 되는 만큼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허용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죠. 현재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의 원칙상 한정적으로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한정 위헌 결정은 입법권에 대한 존중으로서 당연히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 위헌 결정을 구하는 한정 위헌 청구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판시를 하는 거죠.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단서에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조항의 어떠한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아니면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경우라면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은 헌법시험이니까 행정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 허용된다라고 판시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 체크. 자, 그 다음에 5번 헌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심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왜 불가능하냐? 헌법의 최고 규범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잘 생각하면 되고, 헌법 규정 자체에 대한 그럼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되느냐? 안 된다. 헌법의 최고 규범성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성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헌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은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최고 규범성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미군정청 법령, 그 당시에 법률적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재판의 전제성에서의 재판이라는 건 뭐냐? 모든 재판이에요. 종국재판, 중간재판, 그 다음에 뭐 일부 판결, 전부 판결, 소송 절차 뭐 이런 것들 다 해당된다라는 거고, 전제성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9번이 별표. 자,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이란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서 한다. 즉 법원의 사법권 행사에 해당이 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재판의 전제성이란 당해 사건이 법원의 계속 중, 그 다음에 위헌 제청된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 그 다음에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결론과 그 다음에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겠느냐? 그렇다. 자, 요거는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청 후의 사정 변경과 전제성,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위주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의 합헌 판단권 인정 여부, 요건 중요하죠. 별표예요. 자,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에 법률의 합헌 결정권 내지는 합헌 판단권이 포함되느냐 의견 대립이 있는데요. 헌재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지만 근거 조문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헌재법 41조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즉 합헌 판단권 인정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다. 이 조항 역시 법원의 합헌 판단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의 제청 의무와 위헌 의심의 정도. 자, 제청이라는 것은 만약에 위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제청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부분 뭐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쟁점 14번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주체. 별로 의미 없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9페이지 헌법 불합치 결정, 이게 변형 결정으로 첫 번째 당연히 인정되어야 되겠죠. 자, 요거 체크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위헌 결정을 피하고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할 수 있는 불합치 결정을 할 수 있죠. 위헌이라고 판단되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수혜적 법률에 대해서 단순 위헌 결정을 때리면 혜택을 받아온 집단마저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률의 위헌 부분과 합헌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데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기속력이죠. 기속력 중요하죠. 자, 10페이지로 가서 기속력이란 18번 체크하고요. 자, 기속력이란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자, 기속력은 헌법소송상의 특이한 효력으로서 위헌 결정, 권한쟁의 심판 결정, 헌법 소원 심판 결정에서 기속력이 명시되어 있다. 자, 그 기속력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행정소송법상의 기속력은 30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반복금지 의무,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 그 다음에 결과제고 의무, 뭐 이런 것들 똑같아요. 그 위헌결정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기속하느냐, 결국에는 당연히 국회의 입법권도 기속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개선해야 할 의무 당연히 있죠. 다만 권력 분립의 원칙상 뭐 제한적 기속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객관적 범위와 관련해서 특이한 내용 없고, 그 다음에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 이게 별표죠. 자, 이건 중요해요.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 대법원은 한정 위헌 결정이라는 것이 법률 문헌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법률 해석에 해당이 될 뿐이고, 해석 적용 권한은 전적으로 법원 권한이며 헌재의 법률 해석에 대한 견해를 이른 표명한 데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기속력을 부정해요. 그런데 헌재는 법률 문헌의 변화와 기속력은 의미가 없다. 상관관계 없다.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는 당연히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한정 위헌 결정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요 논거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자, 한정 위헌 결정을 헌재의 결정 유형에서 배제한다면 합헌적 법률 해석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속력과 심판이익의 관련성, 파면할 수 없는 경우 탄핵 심판이익 여부, 요거는 중요해요. 별표. 그래서 각 쟁점별로 좀 중요한 거 위주로만 별표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려고 했었죠. 야당에서. 그랬더니 사퇴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탄핵 심판 소추,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뒤통수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탄핵 심판이 청구된 이후에도 만약에 파면됐다, 그러면 당연히 심판에 이익이 없는 거예요. 자,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기속력이 있다. 합헌 결정은 기속력이 없죠. 자, 위헌 결정 소급표와 관련된 헌재 태도 25번 별표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일반 사건에는 안 된다고 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라고 보는 견해. 대법원은 원칙은 되고 예외는
이런 것들로 안 된다는 견해. 그 다음에 당종병에 대해서는 헌재와 대법원이 공히 인정한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두는 게 중요하죠. 자, 예외적 소급효의 인정 범위 당종병일 이거 잘 암기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그렇죠? 자, 여러분 형벌은 어때요? 형벌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47조 사망 본문을 잘 보는 게 중요하죠. 형벌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선고가 되면 47조 사망 본문에 따라서 당해 형벌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해요. 간통죄가 그랬죠. 따라서 위헌결정 이전에 기소가 돼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돼요. 또한 판결 후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요게 객관식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죠. 사망 단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만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그 합헌 결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달성되는 법적 이익이라는 안정성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통해서 구제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권익이라는 측면의 비교 형량적 관점에서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만 소급한다라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좀 대비를 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 소급하여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죠. 있는 날 다음 날로 소급한다는 거.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중대명백설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대명백설. 근데 처분 당시에는 이게 위헌이 나올지는 전혀 예상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취소 사유에 불과해서 취소 소송이죠. 객관식으로는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자,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죠. 왜냐하면은 주문이 달라지질 않아요.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만큼 법원은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각 판결을 때리죠. 왜 기각이냐? 무효와 취소의 구분에 관련된 부분은 본안 판단 사항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을 살펴봤고요. 자, 위헌법률 심판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잘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얼마 놔두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화된 교재 있죠. 매우 집약된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반복 숙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양을 줄이고 내가 했던 건 다 가져간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모르는 걸 다시 챙겨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공법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자, 그것만 정리해서 들어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던 걸 올바르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17페이지에 29번, 이건 별표예요. 자, 68조 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죠. 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 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조항이고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어야 돼요. 기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위헌법률 심판 헌법재판소법 41조와 달리 당해사건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는 요건은 당연히 위헌 제청 신청 시에만 충족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헌법 소원의 형식이기 때문에 기각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이 돼요. 이게 결국에는 헌법 소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에 위헌 소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 속, 적, 다 이건 그대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 원칙. 자, 이건 객관식으로 출제가 많이 돼요. 자, 체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법 39조는 헌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위배되는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요. 여기서 이제 동일한 사건이란 동일 청구인이 동일 유형의 심판 절차에서 동일 심판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죠. 심판 대상이 동일한 법률 조항이다 하더라도 심판 절차가 다르거나 청구인이 다르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질 않아요. 자, 20페이지에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과 2항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68조 1항에 의한 청구와 2항에 의한 청구가 동시에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건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동시에 할 수 있죠. 자, 보면 헌재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말미암아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이고요. 헌재법 68조 2항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에 헌법소원이고 실질은 위헌법률 심판인 거죠. 그러므로 두 심판 청구의 실질과 인정 취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제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병합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위헌심판 대상 확장 있죠? 자, 이 부분은 발표예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에 재청 신청을 해서 기각된 때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인이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에 재청 신청을 하지 않았고 기각 결정도 없었다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거예요. 처분권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위헌 재청 신청을 기각 각하한 법원이 위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했거나 위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 재청 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인 연관관계에 맺고 있어서 법원이 위 조항을 묵시적으로나마 위헌 신청을 하였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적법하게 된다라고. 이거는 결국에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대한 확인. 자, 이런 차원에서 일부 직권주의가 가미된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